됐다. 아, 두통이 너무 심함. 어제보다 심해졌어. 어제도 좀 아팠는데 오늘은 더 아프네요. 자, 아우, 열나나? 뭐야, 감기야 뭐야? 숙제 해왔어요? 깔끔하게 합시다, 여러분. 토요일에 오늘 밀린 거 많이 푸시고 토요일 숙제까지 다 마무리해서 딱 왔는데 안 끝났다. 아, 그럼 토요일에 못 감. 토요일에 다 하고 가야 돼요. 저번처럼 또 하루 날 잡고 책을 싹 밀어버리자고. 6시 반에 끝나면 내가 그날 뭐 하는 게 있나? 딱히 없지. 10시까지 아마 여기서 죽치고 있을 수 있겠다. 밀린 거는 최대한 다 끝내줍시다. 목표는 우리 원회 방정식에서요, 이 레벨업 문제 제외하고요, 대표 유형 28번까지요. 여기까지요. 원래 이제 오늘 다 끝났어야 합니다. 질의응답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아마 우리가 도형의 이동 나가겠죠? 도형의 이동은 뭐 제외하고 원의 방정식까지 다 끝내는 것만 합시다. 오늘 웬만하면 많이 끝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임. 블루 페이지는 59쪽. 블루 59쪽을 피세요. 유형 1번부터 보시면 되겠네. 아우 두통아. 아우 어지러워. 참을미하는 느낌이지. 유형당 하나 정도씩은 최대한 좀 풀어드리고 갈까 하는데, 그 전에 잠시 확인만 할까요? 어디까지 풀어놓으신 거죠? 요 정도? 하나씩? 어디까지? 여기까지? 채점 빨리 해보라니까? 현대까지. 새 책? 어? 뭔 소리야? 여기부터 여기 수가 없어. 여기부터 안 돼 있죠? 여기까지라고? 어디까지? 중간에 여기와 끝까지 풀리는 시. 채점 빨리 해보실래요? 채점. 그래서 해설을 하는 동안에 내가 다 맞췄다 아는 거임 그러면 밑에 거 풀고 있으면 되잖아. 시간 아끼게. 그래서 오늘 내로 최대한 많이 푸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약을 먹었는데도 이러네. 이런 거 써놓으면 도움이 좀 되려나?
10년 전에 이렇게 수업했었는데 이렇게 써주고 있네. 막힐 때마다 왼쪽 보고 이제 공식 써보시라고. 근데 그때는 칠판이 엄청 길었던 때여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대표용 1번에 쓱 보시고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이제 입으로 힌트를 줘요. X축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겨서 중심점의 좌표 A, B 중에서 누가 0이다? 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시작하는 문제다. 그죠? B가 0인 걸 알았으면 원의 방정식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반지름이랑 A랑 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풀어보시라고 힌트도 2개 준 거예요. 좌표 2개 준 겁니다. 단순한 문제죠. 어렵진 않다. 간단하죠? 이런 게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무슨 뭐 반지름의 길이 공식 막 적혀 있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공식이라 고 적혀 있는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데 솔직히 쓸 일 거의 없죠. 여기다가 넣고 그냥 연립해 버리시면 끝이라.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기본 유형이라 쉽네요. 다음 장 2번.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쉽지? 대충 아무렇게나 그린 다음에 두 점도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중요한 건 지름이다. 5, 마이너스 4? 중요한 건 뭐다? 지름이다.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중점 구하시면 끝이죠. 원의 중심은 지름의 가운데에 있다. 평균 내버리면 이렇게 y도 평균 내버리시면 이렇게 중심점과 반지름이 모두 나오는 구조더라. 쉽죠? 뭐가 없네. 밑에 있는 유주도 다 똑같네. 3번 2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세요. 이게 별건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오른쪽에 이 부분 있죠? 얘가 R제곱,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이제 우변의 자리인데 요게 음수나 0일 수는 없겠다라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식을 던져줄 거고 우변만 안 됩니다. 뭐만 돼? 양수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부등식 만들어서 쓰세요 라는 문제임. 별거 없죠. 완전 제곱식 못 만들진 않지? 다 만들 수 있지. 3번에서 3-2번도 똑같아요. 정수 A의 최소값. 더 쉽네. 넘어갑니다. 4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또 나왔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표준형을 떠올릴 텐데 이 친구를 전개해 놓은 일반형도 있긴 있어서 X항의 개수 A로 치고 Y항의 개수 B로 치고 상수는 C로 쳐서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하죠. 얘도 있었어. 지금처럼 유형 4번처럼 점 3개를 던져주고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 라는 문제는 저 왼쪽 표준형보다는 여기 오른쪽 일반형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일반적으로 더 쉽더라. 연립하기가 쉽더라. 완전 제곱식 가지고 바로 연립하기 좀 힘들어서요.
여기다가 보통 넣어서 풀더라. 그러니까 얘는요, 일반형은 노가다 문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연립을 하거나 공통현을 찾거나 얘처럼 뭐 좌표 대입하거나 이런 끔찍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이런 문제 있었지. 마3,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 1 1,0이 있습니다.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고요. 그치? 삼각형의 외접 원의 외접 원의 중심을 찾아보세요. 막 이런 문제 있었지. 앞단원에. 그죠?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방 그리고 평면접에서는 외접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거 길이, 요거 길이, 요놈 길이 반지름이랑 다 똑같다고 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 길이 세 번 재가지고 갔다 연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원방으로 가는 게 낫다. 네. 똑같은 문제인데 원방으로 푸는 게 지금 4번처럼 푸는 게 낫다. 그래서 앞으로 뭐 외접원의 무슨 삼각형의 외접원의 무슨 뭐 넓이를 구하세요라거나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 원방에 넣고 푸세요. 이게 빠르니까. 조금 더 빠르니까. 그게 그거지 하지만 다 노가다네. 넘어갑니다. 5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고요. A,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내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문제죠.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어떤 원이야? 대표형 5번에 있는 원은 중심점이 2,1 여러분도 이거 암산으로 이렇게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는 거는 좀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중에 암산으로 해가지고 1이네. 반지름은 1. 그리고 원 밖에 점이 하나 있대요. 어디야? 마일, 5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원까지 내가 여기서 선을 그었는데 가장 짧은 선의 길이랑 가장 긴 선의 길이를 찾아보시라는 문제죠. 어떻게 했었죠? 바로 중심까지 선을 쭉 그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었지. 쭉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최단 거리의 최소값, 요 끝에까지가 거리의 최대값. 이렇게 해서 풀 거니까 기억나죠? 마이너스 1,5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잽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을 뺨 1을 뺨 그럼 최소거리 그리고 반지름만큼을 더함 1을 더해 그러면 여기까지가 최장거리.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그려서 푸는 문제였다. 기억나지? 개념 올려서 했었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블루스대로 푼 다음에 이제 고급진 문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원과 점이 아니라 원과 직선을 준 다음에 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최장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써야 하는 공식도 바뀐다. 어렵지 않죠?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섞어 쓰란 얘기야.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지? 내가 오늘 갑자기 수업하다가 두통으로 쓰러져도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죠? 남아서? 내가 연기실 실려가도? 그죠? 생각해보니까 강권승 저번에 머리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조퇴했지. 감기인가 머리 아프다 그랬나, 그지? 올 맞나? 네가 범인이었냐?
이제 어제부터 몸이 약간 안 좋더라고. 이게 잠복기가 이틀, 3일쯤 되니까 확실히 말이 되는데? 또 이 녀석 나에게 흑사병으로 옮겨? 옛날에 기억난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폴로 눈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이제 되게 전염성이 강한 눈병이 있어. 여기 막 시뻘개져 여기가 충혈돼가지고 눈병 때문에. 그래서 막 애들이 안대를 하고 오거나 막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와도 다 울마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도 이제 유명해지니까 코로나처럼 유명해지니까 학교에서 야 눈병 걸레들 다 집에 가 좋대 이제 보내주는 거야. 결석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 되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 되니까 애들이 저기 눈병 걸레한테 가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막 때려. 눈물 좀 빨리 내라고 막. 눈물 찔끔 나오면 빨리 이렇게 눈물 이렇게 자기 비비고 이렇게. 아 조퇴한다 이러고 이제. 나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야 나도 줘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나는 멀쩡하게 눈병이 안 걸립니다. 열받아. 그땐 튼튼했나봐. 지금은 너무 약해졌어. 몇 번 해야 되지? 6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1,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세요. 상상이 돼요? 이거 다시 씌울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씌울게요. 야, X축에 접한다. 필요한 것만 내가 그릴게요. 그리고 원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고 중심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데 Y는 X 빼기 1 위에 있대. 그러면 이제 정보가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야. A, B라는 중심점에서 A, B가 여기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주어진 힌트를 식으로 바꿨다. 그죠? 두 번째, 끝난 게 아니라 요놈인데 반지름이 두 번째 힌트인데 반지름이 있잖아요. 글쎄 X축 기준으로 위로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중심점의 좌표 A, B가 나온대.를 식으로 바꾸면 반지름은 누구랑 똑같다? 요 Y 좌표 B랑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위로 한 칸 올라가면 Y 좌표가 1일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점 하나 줬죠? 1,2를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점을 우리가 던져줬으니까 얘는 좀 이따가 우리가 원방에 대입해서 마무리 지을 거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숫자 집어넣고 대입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해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다. 원래 원해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은 그쵸 이렇게 생긴 애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문자를 다 줄일게요. 예를 들면 B 자리에 A-1을 넣을 겁니다. B 자리에 A 빼기 1을 대입하면 이제 B가 사라졌죠. 그리고 R 자리에도 B를 넣을 건데 여기 B제곱 이렇게 넣을 건데 B 자리에는 또 A-1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문자 하나로 다 우리가 정리가 끝난 거지 뭐. B랑 R이 모두 사라졌죠?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모르는 게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1,2를 여기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구조예요.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좀 허접하다. 1, 2, 3, 4, 5번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게 XY 좌표가 1 차이 난다고 중심점이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어. 2번이랑 3번밖에 없어? 그 중에 답이 있겠지 뭐.
문제가 허접하네요. 그리고 2, 3번 중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정됐으면 이거 다 식 만들 게 아니라 1,2 지나간다며. 그지? 1,2 지나가는 거 누구지 대입해봐도 되고 X축에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2번만 접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좀 어접했다. 여기까지 했으면 아무튼 마무리. 이 밑에 유제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7번 원해방 정식 블라블라가 중심이 4사분면에 있고 y축에 접한대. 으쌰. 아, 이렇게 손이 휘지? 나의 양심이 휘었나? 자, 뭐 원이 이렇게 y축에 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 왼쪽에서 풀었던 것처럼 A, B와 반지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4사분면의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R이라는 길이가 여기 있는 X좌표 A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요. 그럼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A랑 R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네. 이렇게 하자. 보기 좋게. 이런 힌트를 받았다 하시면 돼. 끝인데? 힌트가 이게 다잖아. 더 없어.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에서요. 중심점 찾고 바로 R도 찾고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다네. 우리가 간단하죠? 블루가 원방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문제를 많이 냈어요. 대수랑 유적분책 보니까 엄청 어렵던데. 공수 2는 쉽게 냈네, 블루를. 할만한데?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납득이 좀 쉽게 될 겁니다. 8번. 아이고, 내가 저번에 예시를 들었던 문제네.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1이 그러면 여기에요. 그죠? 여기를 지나고 중심이란 얘기가 아니야. 지나고야. 여기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지 뭐. 근데 두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8번 봤더니 원이 두 개래.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지? 하면 좀 큰 원이야.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큰 원. 어이씨, 럭비공이냐? 그림만 잘 그렸으면 내가 취미생활이 그림이었을 텐데. 이렇게 막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두 개가 있다. 지금부터 얘네를 찾아라 이건데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왼쪽에서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점의 값들을 예측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런 원이 있다 그러면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y축까지 이렇게 내려도 반지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점의 좌표 A, B로 쓸 게 아니라 반지름 가지고 다 쓸 수 있어. 왼쪽으로 얼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위로는 얼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중심점의 좌표 반지름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만 나오게 되겠네요. A, B 사라지고 그쵸? 이렇게 마무리. 나머지는 뭐 지나가는 점 적겠지. 좋네. 대입해서 마무리. 대표 유형 6, 7, 8번이 다 비슷비슷하죠? 축에 접했다라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을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여기 옆에 공식들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 옆에 탑 솔루션의 공식들은 그냥 참고용이야.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붙었으니까 반지름을 통해서 중심점을 잡을 수 있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거 4개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요번에는. 본인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외워서 풀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없어요. 9번 A가 있고 원이 있고 중점의 자취. 저번에 했던 문제잖아 이거. 그 개념 원리에서 내가 풀어줬다. 고무줄이라고 내가 예시를 들었지? 고무줄 가운데에 점 찍고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죠?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자취의 방정식 정석대로 가보자. 어떤 원이냐? 중심점이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은 어디 보자. 2네요. 이런 원이다. 그리고 이제 원의 바깥에 2,-1이 있고요. 지금부터 원까지 선을 여러 개 그을 거야. 이것도 그을 거고, 이쪽도 그을 거고, 이쪽도 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선 거예요. 그리고 그을 때마다 중점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점들을 다 모으면 원 모양의 도형이 나오니까 걔 구해봐. 뭐 이렇게 노란색 원 모양이 뜰 거니까 이 친구 누군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상황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풀이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점 있죠? 꼭 x, y로 잡으시라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점이 아니라 힌트로 써먹어야 하는 점이 있지? 얘는 다른 문자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시면 풀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요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할 건데? 지금부터 해야 할 거는 식 연립밖에 없어. A, B라고 하는 점은 요 원방 위에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여기 9번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A와 B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은 0. 이제 요게 이제 재료가 될 거야. x, y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중점이다를 써야겠죠. 중점이다. x라고 하는 수는 누구의 중점이냐? x값. 2와 a의 가운데 있는 수가 x니까 2 플러스 a의 평균 내면 x. 두 번째, y는 중점이다. 마이너스 1과 b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과 b하고 나누기 이렇게 중점식 만들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풀이도 90% 끝났어요.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바꿨다. 목표가 뭔지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야. x, y 사이는 무슨 관계식이 있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재료는 요 둘이고 지금부터 A 자리에 무슨 x가 들어갈지 대입을 하세요 라는 문제야. 요 식 있죠? 1번식 A랑 B로 만들어진 식에 x, y를 통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x랑 y로만 만들어진 식이 나올 거야.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2 넘기고 이항하면 A가 요 친구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2 넘기고 1 이항하면 B가 요 놈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A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B 자리에는 2y 플러스 1 집어넣고 그럼 우리가 1번에서 적혀있던 요 식이 x랑 y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지. 2b 마이너스 2b 2y 플러스 1 더하기 1은 0. 근데 이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4로 나누면 끝.
자취의 길이까지 구해야 돼. 뭐 원방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서요. 머리야. 두통. 큰일 날 뻔. 구 번 끝. 10번으로 갑니다. 거리비가 1대2인 점의 자취 블라블라 뭐 거리 재서 1대2 하시면 끝이에요. 읽어봤니? 10번 유형? 얼른 읽어봐. 얘도 자취의 방정식인데 얘가 제일 쉬운 자취의 방정식 문제야. 아이고야. 얼른 10번 읽어봐, 이지미. 빨리 문제 그만 풀고 답은 이따가 내고. A에서 B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엔 자취는 1이다. 원방을 구하세요. 자취래. 그쵸? A는 3,-1, B는 -3,5,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거리를 잴 자취를 찾아낼 점은 뭐로 잡아라? X, Y로 잡아라.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거리 잴 거라고. AP 거리 재고 BP 거리 재서 뭐 할 거라고?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을 찾을 거야. 이게 식이야. 이거 이제 정리하면 그냥 답 나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잴 수가 있잖아요. 그죠? x 3. 그 다음, u에 y 더하기 1. 이게 AP입니다. 맞죠? 외항의 곱이야. 2배 해서 바로 외항 내항 곱으로 갈게요. 그 다음 BP S끼리 빼서 더하기 3, Y끼리 빼서 Y 빼기 5. 다 했다. 이거 정리하면 답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다 해놓고 맨날 틀리는 게 어딘지 알아? 여기까지 다 해놓고 맨날 틀리는 거. 아유, 루트 없애려면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루트 없애고 왼쪽 루트 없애서 식으로 쓴 다음에 그대로 틀립니다. 왜 틀려? 2를 제곱을 안 해서. 응? 2도 제곱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거 전개하고 이항해서 원방으로 만들면 끝. 자주 하는 실수야. 기억하고 있어. 식 정리해서 답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여러분 어차피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많이 줄 거라서 이따가 돼요. 이거 몇 번까지 했죠, 원방? 28? 맞네.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 어디까지 먼저 끝낼까? 직선 나오기 전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1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해. 대표형 11번부터는 풀이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두 원이 교점이 2점이래요 라고 하네.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에이씨 망했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습니다. 즉 두 원이 교점이 2개라는 건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하냐? 아휴 씨, 조금만 작게 그려야겠다. 교점이 2개인 놈부터 바로 구하려고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접하는 원부터 얘를 놓고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원은 반지름을 더했더니 그게 점에서 점까지의 이 총 거리와 같더라. 얘가 기준이에요, 항상. 접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니. 여기서 더 가까워졌다. 여기 위에 그림처럼 가까워졌다 하니까 반지름의 합과 거리 중에서 누가 더 짧아진 거야? 거리가 더 짧아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뭐 반대경우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두 원이 교점이 없다. 그렇다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거리 중에서 거리가 더 멀어진 거임. 이렇게 놓고 이제 부등식 푸는 겁니다. 이게 11번 풀이에요. 방금 한 게 얘가 11번 풀이고요. 대표용 12번이 얘고요. 대표용 13번이 얘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쫘라락 다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 교육과정에는 이제 우리가 대놓고 대로 다루진 않지만 정말 이제 약간 이상한 선생님들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까지 고려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고려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이러면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지.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교점이 하나인 경우. 이러면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교육과정에서 계속 다루지 않습니다. 얘는요.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건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다만 시중 문제집이나 우리 학원 교재에는 존재합니다. 얘는 봐봐요.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이렇게 우리가 large r, small r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요 그림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는 걸로 시작합니다. 빼는 걸로. 이 둘을 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죠? 요만큼. 요 놈이랑 일치하는 그림이야. 그치? 아까 이 왼쪽 세 개랑은 좀 달라. 반지름의 차가 거리와 같다 그러면 안쪽에서 접하는 그림이 돼요. 완전히 포함돼서 교점이 없는 경우도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 노란색 R이고요. large R. 그리고 하얀색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 small r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얘도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더니 거리보다 어떻다로 가는 거야? 자, 이게 거리야. 빗금친 부분이 거리야. 그치? 근데 large R에서 small r을 빼고 나면 여기 빗금친 부분 말고도 더 남죠? 라는 거야. 그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되겠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있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11-2번인가? (11-1번도) 있고, 다 있네?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11번 유형은 이제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놈이요, 요놈. 요놈까지. 사이요, 사이. 그 사이가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임. 사이가 아니잖아, 씨. 얘는 얘잖아.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라, 요거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얘는 맞는데, 요 사이가 아니라, 요 사이가 맞네. 요 사이. 요 사이입니다. 원이 가까워지다가, 안쪽에서 접하는 순간보다는 더 멀어야 되겠네. 요거다, 요거. (12번은)
심플하죠? 요 그림이니까. 얘도 물어보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외접하는 거 위주로 물어보지. 12-1번처럼. 뭐야, 대표이용은 내접하는 걸 물어봤네? 허허. 옆에 있는 그림 보고 한번 해보세요. 12번이랑 13번 다. 넘어가. 14번. 와, 드디어 외접선, 내접선 문제가 나오는군. 이거는 뭐 거의 나올 때마다 질문이에요. 알려줘도 질문이고 일주일 뒤에 또 풀어도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중학생 애들도 배울 때마다 질문이니까 여러분도 잘 보고 풀이법을 좀 외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공동 외접선과 내접선. 여기 옆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걔처럼 그리진 마시고 이렇게 그리세요.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훨씬 편합니다. 두 원이 있고 외접하는 선 하나 그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접선의 길이를 물어본다.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만 쓰면 끝이야. 이쪽 중심에서 다른 쪽 중심까지 선 그어. 즉, 이 친구는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잴 수 있을 거예요. 힌트들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반지름 내려. 이쪽도 반지름 내려. 그리고 뭐 하면 돼? 삼각형 만들면 끝나. 피타고라스 쓸 준비 끝. 우리가 삼각형의 높이, 이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반지름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놈을 빼면 나오는 길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반지름의 차. 빗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점 더 멀어지나 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삼각형의 여기 밑변 길이가 나오겠죠? 그게 얘랑 똑같다고. 답이랑 똑같다고. 이런 그림이야. 여기 오른쪽 그림에 그대로 그려져 있긴 하다.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공통 내접선은 그 아래쪽 그림이야. 딱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 않아? 얘도 공통 내접선도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 선 하나 긋고 한쪽은 위에서 접하고 한쪽은 반대쪽에서 접하는 식으로 그리시면 끝이에요. 이게 내접선입니다. 돌리면 여기 책 아래쪽 그림 맞죠? 왜 이렇게 그리냐고? 여기 왼쪽이랑 똑같이 풀 거라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만큼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이번에도 시작이 뭐야? 점점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의 이 거리 쭉 긋고 빗변 D입니다 하시면 돼요. 직각 삼각형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점이랑 점 잰 다음에 뭐 했어? 아까 여기서 높이 재기 위해서 반지름끼리 뺐죠. 여기서는 빗변이 D야? 그러면은 높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이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반지름 1, 요 아래쪽 길이는 반지름 2. 따라서 높이가 누구다? 이만큼이 반지름의 합이 됩니다.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똑같이. 그리고 아까처럼 또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요. 끝이에요. 피타고라스를 열심히 써서 요 길이가 나왔다.
요게 대접선의 길이와도 똑같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틀은 좀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고 매번마다 써먹는 게 좋다. 우리 개념 원리에서 풀었던 문제가 얘랑 비슷하긴 한데 저번에 내가 막 풀다가 이거 뭐 이상한 문제 했던 그 문제 있단 말이야. 걔는 얘랑 비슷한데 완전 다른 문제예요. 걔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개념 원리의 그 레벨업 문제였나? 실력업 문제였나? 그거 이상한 애 있었죠. 어려운 애. 걔는 접선이 아니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막 난리 법석 브루스를 썼지, 여기서. 난리가 났었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최단거리 구해서 막 이만큼 구하고 이런 문제 있었다, 저번에, 그지? 아주 끔찍했다. 이거 풀 때 강건석 없었나? 집에 갔나? 그 내가 다 푼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풀었잖아. 2번 풀었잖아. 아무튼 이 친구는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14번까지 했습니다. 15번은 보고 푸시면 되고. 넘어감. 이거 외워라. 16, 17번에 나와 있는 공식들은 좀 외우고 들어가야겠다, 너네. 내가 직방에서 노래를 불렀지. K가 들어가는 항등식 공식 하나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어. 16번에 나왔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습니다. 는 0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원이 마이너스 5. 는 0은 생략하고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를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직선에서도 많이 해보지 않았어? 직선도 1번 직선이 있습니다. 2번 직선이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 있었지. K 들어가는 공식이 있었잖아. 똑같아, 얘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방? 그럼 어떻게 한다? 연립하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항등식 만드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 이 전체가 3의 원의 방정식이야. 이게 만들어짐입니다. 구조는 어떤 구조였어? 이런 구조였어. 요 두 원의 교점이 있죠? 교점을 A, B라고 치자. 그러면 A랑 B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가 떠? 0이 뜬다. 1번 원에 포함된 점이니까. 동시에 2번 원에도 A, 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야. 그지? 그래서 A, B를 집어넣었을 때 요 식은 K에 대한 뭐가 돼? 항등식이 됩니다. K가 얼마든 상관이 없이 성립을 하는 식이 돼요. 근데 이 식 전체가 하나의 무슨 모양이야?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원방이 뜹니다. 어떤 원방? 교점을 지나는. 다만 하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K 자리에 넣어서는 안 될 숫자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어야 하는데 K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X제곱, Y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럼 더 이상 원방이 아니고 뭐가 돼? 1차식이 돼요. 직선이 돼. 그치? 그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 지나는 직선.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쓰시면 이 두 원방을 뺐다가 되는 거니까
연립한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그냥. 이렇게. 연립하면 뭐가 나와? 교점 나오지. 교점이 나와야 하지만 차수가 줄어들고 직선이 먼저 뜬다. 직선 누구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먼저 뜬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자리에 마이너스 1 넣는 경우는 뭐다?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K자리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 그럼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같은 식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두 개예요. 16번 유형은 뭐야? 원의 방정식. 17번 유형은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같은 식으로 문제가 둘로 갈라집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소화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휴식.